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상급지 아파트는 지금 11시 45분 정도 투입 대비 수익 계산 필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위치, 상급지 아파트 펄펄 끓고 있다는 상급지 아파트의 위치는 11시 45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아마 하락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NPV 기준입니다. 물가 상승률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 고려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액면 가격 자체가 아마 빠지는 기간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고점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요것 때문입니다. 잭슨홀에 모인 미 연준 위원들 9월 금리 인하 개시 적절. 우리나라가 오히려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되면서 폭등장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내려갈 것 같습니다. LG전자 주가 그래프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고 그게 뉴스에 터지고 그럴 때가 고점이죠. 그래서 90%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90%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뉴스에 팔아라.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그런데 10% 사람들은 환상 속에 살고 있죠. 나만 아는 뉴스다. 다른 사람 알더라도 나만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혼자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매수하시는 분들, 아파트 매수하려고 작정하신 분들 100만 원이라도 주식 투자 1년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코인 투자도 좋습니다. 소액으로. 그렇게 해보고 매수 물건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죠. 지출 대비 수입 구조를 엑셀 표로 만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수치적으로 남들이 좋다고 그러더라. 앞으로 똘똘한 한 채가 대세라더라. 일본도 그렇다더라. 이상한 이야기 듣지 마시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수치적으로 확신이 생겼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큰일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 생활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요한 일을 남들 좋다고 한다고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것은 많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치적으로 확신이 생겨야지 그때 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지출 대비 수입 구조, 요 엑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대전제는 전세 레버리지 앞으로 더 쓸 수 있나 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금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속도는 많이 더뎌졌습니다. 그런데 왜 올랐나?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세모죠. 계속 부채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완화가 되고 있지 않고 계속 부채를 땡겨서 모든 돈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쏠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물 높이가 전세 가격, 기름 높이가 매매 가격이죠. 마구마구 부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그런데 더 부을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산도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 속도에 비해서 요 아파트의 분 유동성 그 양이 엄청나겠다고 보여집니다. 순위 안에 들죠. 대한민국 가계부채 세계적으로 순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더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더 땡긴다. 전세 대출, 담보 대출 마구마구 앞으로 해준다 라고 하면은 예스면 원화 가치 폭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무식하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최근 분위기 보면은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은행이 민간기업 아니죠. 반민간기업이죠. 그냥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런 거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부채 더 못 땡긴다. 유동성 공급 못한다. 부동산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억짜리 새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20억짜리 새 아파트 건물이 8억이고 땅값이 12억입니다. 왜 건물을 8억씩이나 잡았나? 이제 재건축 어렵습니다. 광주 화정 사태 이후에 품질 기준이 강화돼서 예전보다 공기가 길어집니다. 금융비용이 예전보다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금융비용하고 건축비 그것만 보면은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 설득하는 과정,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이주비, 철거비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8억 거뜬하게, 가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8억, 땅 12억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땅, 그거 몇 평 안 됩니다.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 땅, 그게 한 평당 거의 1억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말은 안 됩니다. 지금 PF 하는 사람들 땅값이 주거지인데 상업지가 아니라 주거지인데 땅값을 평당 1억 가까이 주고 아무도 시행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땅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시행하면은 거의 망하겠죠. 그래서 이 땅값 12억조차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세가 20억이다 라고 봅니다. 아파트 그러면 건물 8억 땅 12억 요 정도 쪼개면 적정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아파트를 전세 10억 끼고 매수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일단 전세 10억이 있으니까 내 돈 들어가는 거는 10억이죠. 10억에 대한 이자 3% 보겠습니다. 3%. 3% 대출 받아도 다행이죠. 사실 3% 10억 그러면 3천만 원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3천만 원 금융비용 그리고 보유세 문제가 많죠. 0.2% 정도 될 겁니다. 400만 원밖에 안 냅니다. 보유세 좀 더 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보유세는 1% 이상으로 가야 정상이겠죠. 앞으로 요거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400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감가 수명이 40년 보면은 요거 8억이니까 건물이 1년에 2천만 원씩 날라가는 돈이 있다는 거죠. 아파트 노후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익은 전세를 줬으니까 다른 수익 없죠. 땅값 올라가는 거 그것만 수익이죠. 12억 땅값 요게 1년에 3% 정도 오른다. 그러면은 3,6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땅값이 3% 요만큼 오를 것인가? 지금 이자가 금리가 3% 그러면 거기에는 은행 마진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 금리가 3%면은 땅값은 아마 3% 미만으로 더 조금만 아마 오를 겁니다. 3%까지 안 오를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왜 그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갔나? 그거는 돈 풀어서 그렇죠. 정부에서 부채 엄청나게 만들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유동성 공급으로 그렇게 올라간 거고 앞으로는 그게 힘드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 요거 오르기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5,400은 비용 5,400은 바로바로 지금 발생하는 돈이고 수익 총액 3,600 요거는 나중에 수익 실현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세금 내겠죠. 그러니까 요걸 가만히 보면 지금 이기는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수치적으로 확신이 아마 안 드실 겁니다. 예전에 쌍팔년도 그런 분위기면은 우리나라 계속 발전하고 그런 분위기면은 이 계산 필요가 없죠. 계산 두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구나. 바로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몇십 년간 계속 오르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계산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월세를 주면 어떤가? 나는 돈이 많다. 그래서 현금 주고 아파트 매수해가지고 월세를 주겠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봅니다. 조금 낫죠? 지금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전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월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면은 지금 보증금 2억에 월세 300. 그러면은 일단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18억이 들어갑니다. 그거 예금을 해도 3% 정도 밖에 못 받겠죠. 저 정도면 많이 받는 겁니다. 18억 이자에 대해서 3%. 그러면 5,400만 원 기회비용 손실이 생기죠. 아무리 내 돈으로 아파트 매수했다 그래도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400이 날아갑니다. 1년에. 보유세 0.2% 똑같이 400. 건물 감가 마찬가지로 2,000.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월세 돌리면은 비용 총액이 7,800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비용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수익은 땅값 상승분 3,600에다가 월세로 받는 거 3,600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7,200. 그러면은 손실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것이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일 때는 월세가 훨씬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조금 현금 흐름이 개선되긴 했지만 지금 비용도 늘어나서 7,800이 깨지는데 3,600만 지금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으면 임대 수익률을 갉아먹는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수치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산을 아마 해보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다주택자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계산하면은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하면은 그나마 나온데 그런데 다주택자가 요걸 계산하면은 수치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이 실거주 측면에서 매수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큰 흐름이 바뀌었고 큰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구가 줄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GDP 자체가 깎아져 내려가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도 영향을 받습니다. GDP가 줄어들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지금 상승의 어떤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 좋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다 무시하시고 그냥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 결정입니다. 파는 사람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기존에 아파트 소유한 사람일 건데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계산 한번 해보겠죠. 계산해 보니까 지금 파는 게 유리하니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 안 되려면 최소한 투입 대비 수익 계산은 필수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